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2일 밤 10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한 짓이 대한민국 수호였느냐 아니면은 김정은 수호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논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무했느냐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싸웠던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리고 김정은 편에 섰던 종북 세력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요것만 딱 비교하면 압니다.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세력을 위해서 복무했고 그들과 사상을 같이 했던 이른바 주사파 정권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딱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국정원장 4사람 그리고 국방장관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국정원장은 김일성 세력과 싸워가지고 그리고 김일성 세력과 연계된 종북 세력과 싸워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4명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리고 반대점에 서 있었던 주사파 세력들은 정권 안에 있다. 그러면 문재인은 누구 편입니까? 대한민국 편입니까? 김정은 편입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결자 해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4사람의 억울한 국정원장을 빨리 사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결자 해지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로 이 4사람의 국정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결자 해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현황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염돈재 전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 이분은 아주 학구적인 분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독일 통일에 대한 연구서적을 내고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얼마나 그동안에 국정원이 쑥대밭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대한언론인 회지에 실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아마 소름 끼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너무나 무심했구나.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간간히 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정보수장과 간부들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라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지만 안보 분야의 상처는 특히 심각하다. 9.19 군사 합의로 휴전선 정찰 비행이 금지되고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와 해안 철조망이 철거되어 북한의 기습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병력 자원 감소를 이유로 27사단 등 전방 배치 정예 사단들을 먼저 해체해 전방이 텅 비게 되었다. 문 대통령의 군 경시 태도로 군의 명예, 기강,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근거로 하루아침에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했다. 공관병 말 한마디로 사성 장군이 감옥에 갔고 망신주기 수사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여기 사성 장군이라는 사람은 박찬주 대장을 말하는데 이거 다 혐의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 정권은 박찬주 육군대장을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장병 인권을 이유로 상급자의 지위를 무력화시켜 국군을
보이스카우트 군대로 만들었다. 세계 최정예 대한민국 국군이 민병대가 됐다는 군 원로들의 탄식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가장 참변을 겪은 곳은 국정원이다. 문 정부의 국정원 무력화 작업은 문 정부 출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청산 TF를 출범시켜 소위 27개 의혹 사건의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현직 257명, 전직 94명 등 351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현직 7명, 전직 39명 등 46명이 재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38명이 유죄가 확정되었고 4명이 재판 계류 중이며 4명은 무죄가 되었다. 아니 한 조직에서 351명이 검찰에 불려가지고 수사를 받으면은 이 조직은 반역 집단이든지 아니면은 범죄 집단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범죄 집단이었습니까? 지금 국정원은 범죄 집단인지 모르지만 과거의 국정원은 반공 집단 아닙니까? 이것은 반공의 실을 말리겠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반공의 실을 말리겠다. 반공의 실을 말리겠다고 달려들었던 문재인 정권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반역의 실을 말려야 합니다. 반공의 실을 말리겠다고 덤벼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정권을 잡은 세력으로서 반역의 실을 말리는 그것은 정치 보복이 결코 아니고 구국의 결단일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500명이 넘는 직원이 마구잡이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 큰 소동 끝에 적폐 사건 연루가 확인돼 징계받은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과거사 청산 작업에 협조한다면서 국정원 서버와 문서를 샅샅이 뒤져 부마 항쟁자료 132건 1447쪽, 5.18 진상규명자료 101건 6888쪽 및 영상자료 258건,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 건을 마구잡이로 외부에 제공하여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어졌다. 이제 국정원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전직 원장 4명에게 적용된 죄목과 형량을 보면 기가 막힌다. 원세훈 원장은 41개 혐의로 8년간 200회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26개 혐의가 인정돼 총 14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정도면은 연쇄살인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세훈 전 원장은 저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리고 연계된 종북 세력과 싸운 겁니다. 아니 종북 세력과 싸운 부분을 놓고 요걸 요상한 법리를 적용해 가지고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국정원법 위반이라든지 요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살인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하는 활동의 99%는 반공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한 겁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13년 2개월의 실형으로 돌아오느냐 이겁니다. 원세훈 원장의 대부분의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 범주인데 개개 혐의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9번 기소되었고 나중 법원의 병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8개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원세훈 전 원장은 하루에 3차례씩 각각 다른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기도 했다. 야, 이분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은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에서 조사, 구속, 재판 이런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정신적 스트레스인지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별활동비의 청와대 지원이 문제가 돼 특가법상 국가손실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 3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국고손실죄 적용의 타당성 여부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법인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관계 직원의 범주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을 억지로 적용했다는 거죠. 아니, 격리과장한테 적용해야 될 법을 국정원장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고금관리법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은 반드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국정원장들은 재정보증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중앙관서의 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또 국고손실죄는 국고손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다.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되어 온 오랜 관행이고 예산 전용은 정부 부처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걸 무슨 뇌물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국고손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엮었다 이겁니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병기, 이병호 원장은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방공의 실을 말리기 위해서 이 국고손실죄라는 이 법리를 확대 해석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이 가담했다는 이 말이죠. 1심에서 국고손실죄와 뇌물죄를 적용한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훨씬 가벼운 횡령죄를 적용한 것도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의 대법원이 회계관계 직원으로 최종 판단함으로써 국정원장들은 중형을 받게 되었다. 김명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앞으로. 이 때문에 국정원장들에 대한 국고손실죄 적용은 법조계에서도 논란 대상이 되었고 국정원장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청산을 합리화하고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억치 춘향식 꽤 맞추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염돈재 전 차장은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김정은을 미워하고 김정은을 타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벌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가지고. 왜 이랬을까요? 바로 이 법을 집행하는 그 칼자루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김일성주의자가 있어가지고 김일성 세력을, 김일성의 아들, 손자를 공격한 사람을 공격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 반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방공의 실을 말리려고 한 반역의 실을 말려야 된다. 이런 화두를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에 희생된 국정원 간부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천여 명의 댓글 부대를 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괴담 전파 등 사이버 심리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심리전 활동을 하다가 소위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유모 단장의 경우 정치 관여성 댓글로 특정된 댓글이 총 2,200여 건으로 전체 댓글의 0.0045%에 불과하고 정치 관여성 댓글에 투입된 예산도 총 10만 원 정도인데 국고손실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사이버상에서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괴담을 퍼뜨릴 때 국정원 직원들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치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이걸 불법으로 몰았다는데 그게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0.0045%라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됩니까? 오히려 그런 사이버상의 반역선동을 보고도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이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그걸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 활동을 하는데 그걸 보고도 구경만 했다면은.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저거의 활동을 열심히 견제한 사람들을 처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공의 실을 말리려고 했다 이겁니다. 방공의 실을 말리려고 했던
반역의 실을 우리가 이번에는 말려야 합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정당한 국법 행사이고 조국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이 애국 세력은 이쪽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모 국장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단한 단체 간부의 동향 수집을 했는데 불법 사찰로 7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다른 김모 국장은 해외 첩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1억 달러 대북 송금설 확인 활동을 했다가 2년형이 선고되었다. 월간조선에 의하면 문제의 비자금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FBI도 내사 중이던 사건이다. 이런 정보활동은 세계 어느 기관이든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를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면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 김대중 비자금이 미국에 13억 달러 있다는 아주 유력한 첩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조사하지 않으면 그 국정원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조사했다고 원세훈 국정원장 등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을 조사를 하고 감옥에 보내고 실형을 때렸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구나 김대중 비자금 13억 달러가 만약 미국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이건 탈세 아닙니까? 이걸 알고도 국가기관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 규명이나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비자금서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을 처벌했다 이겁니다. 이건 반공의 실을 말리려고 검찰과 법원이 동원되거나 이용된 것 아닙니까? 더욱이 최고정보기관 수장들이 대통령에게 불법 자금을 바쳤다가 4명이 동시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세계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참사이고 형편없는 후진국이나 삼류정보기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렇게 이 지금 형식상 감옥에 가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보기관 국정원과 미국 CIA가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교환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청산의 진상을 알리고 각국 언론과 정보기관 파일에 입력되어 있는 잘못된 기록들을 수정하여 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정원과 전 현직들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전직 1,500여 명이 작년 8월부터 전직 국정원장 등 사면 복권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기관은 절취, 유인, 기만, 흑색선전, 암살, 테러 등 더러운 일, 더티 워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다. 정보기관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국가를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러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정부처럼 마구잡이로 전직 원장과 고위 간부들을 감옥에 넣는다면 정보기관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 전 현직들은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있으면 국정원장과 간부 사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뇌물죄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선동죄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 가석방됐으나 80고령의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국정원장과 간부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문 정부가 사면 복권을 안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사면 복권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 이들 같은 애국자들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중시하는 국가안보 강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걸 처음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수사팀장 아닙니까? 그때 무리한 수사가 있었죠. 그 기소한 댓글이 그게 과연 범죄냐 이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건으로 해서 윤석열 검사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해가지고 거의 정권을 맡겨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스스로 남은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내 국정원장을 조속히 사면함으로써 결자 해지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합한 강단 있는 이념무장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간곡한 뜻이 담긴 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은 방공호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칼자루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방공호 씨를 말리려고 한 반역의 씨를 말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